2025년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연간 거래 건수 27만 건, 거래 금액 군 패널 70억 디르함, 한화로 약 340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 성장,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한 달 거래액만 10억 디르함을 찍으며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8% 폭증, 전 세계 부자들이 두바이로 몰려들었고 부동산 업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3월 두바이 부동산 지수가 30% 폭락했습니다. 1년치 상승분이 단 며칠 만에 증발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채권이 줄줄이 급락했고 중국인 부자들이 패닉 매도에 나섰습니다. SMSC와 10조 원짜리 파티가 끝났습니다. 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충격일까요? 아니면 2008년 두바이 대붕괴의 재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두바이 부동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바이는 보통 나라와 다릅니다. 인구의 약 80%가 외국인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러 오는 곳입니다. GDP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 미만입니다. 대신 부동산, 관광, 금융, 물류가 경제를 떠받칩니다. 2025년 두바이 GDP는 약 3,250억 디르함으로 4.7% 성장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죠. 하지만 이 성장의 엔진을 뜯어보면 구조적 취약점이 보입니다. 두바이 경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것. 외국인이 오면 집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면 부동산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면 투자자가 더 몰려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기 강화적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좋을 때는 로켓처럼 치솟지만 한번 역전되면 똑같은 힘으로 추락합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집이 비고 집이 비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프플랜입니다. 2025년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약 72%가 오프플랜이었습니다. 오프플랜이란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을 도면만 보고 미리 사는 겁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오프플랜 구매자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0%만 내고 계약한 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겁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사고 파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투기적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수요가 아닌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2008년 두바이 대붕괴 직전에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게요. 한 투자자가 두바이의 오프플랜 아파트 한 채를 200만 디르함, 한화로 약 7억 4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계약금으로 10%인 20만 디르함을 냅니다. 약 7만 솔남 400만 원. 이후 공사 진행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는데 보통 완공까지 총 40%에서 50% 정도를 냅니다. 약 80만에서 100만 디르함. 개발사는 이 돈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합니다. 건설비로 약 100만 디르함, 토지 비용으로 약 30만 디르함, 마케팅과 중개 수수료로 약 20만 디르함, 정부 등록비로 약 8만 디르함, 개발사 이익으로 약 42만 디르함, 개발사 마진율이 약 2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기 목적의 구매자가 완공 전에 되팔려 할 때 발생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프리미엄 30%를 붙여 팔 수 있습니다. 20만 디르함 투자해서 60만 디르함을 버는 겁니다. 수익률 300%. 하지만 시장에 꺾이면 이 구조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되팔 수 없으면 나머지 장음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날립니다. 결국 200만 디르함짜리 아파트 계약에서 남는 건 7,400만 원의 손실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락의 반가쇠를 당긴 것은 무엇일까요? 2026년 2월 말에서 3월 초 이란이 UAE를 포함한 걸프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안전한 오아시스로 군림해왔던 두바이의 신화가 한순간에 깨진 겁니다. UAE의 방공망이 90% 이상을 요격했지만 밤 주메이라의 페어몬트 호텔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두바이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이미지였습니다. 그 이미지가 무너진 겁니다.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두바이 부동산 지수는 이란 전쟁 이후 30% 폭락하며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부동산 관련 채권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3월 초 UAE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월 대비 51% 급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중국인 투자자들의 패닉 매도입니다. MTN 뉴스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 부자들이 본국의 자본 통제를 피해 두바이에 자산을 숨겨놓았는데 전쟁 리스크가 터지자 급하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도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올라가고 있었고 인공섬 팜주메일에는 전 세계 부자들이 별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두바이 부동산은 40%에서 50%까지 폭락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췄고 반쯤 지은 빌딩들이 사막 한가운데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는 도망간 외국인들이 버리고 간 고급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전 2008년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은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 외국인 자금에 의존하는 시장은 그 외국인들이 떠나는 순간 무너진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추락 속도는 빨라진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2008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에는 과도한 대출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현금 거래라고, 규제도 강화됐고 시장 구조가 건전해졌다고.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습니다. 2008년에는 없었던 두 가지 리스크가 지금 있습니다. 첫째, 공급 과잉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두바이의 인도 예정인 신규 주택이 수만 채에 달합니다. 이미 27개월치 주택 재고가 쌓여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가 꺾이는 순간 공급은 짐이 됩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구조화입니다. 2008년 위기는 경제 위기였습니다. 경제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실제로 두바이 부동산은 2010년 이후 반등해서 2014년까지 100%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도 2020년 바닥에서 2022년까지 60% 이상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사일이 한 발 더 떨어지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두바이의 가장 큰 경쟁력인 안전한 피난처 이미지가 훼손되면 이것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위기입니다. 시티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이 점을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28년까지 매년 2%에서 3%의 가격 하락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건설 지연 없이 공급이 예정대로 쏟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2028년까지 약 20%의 누적 하락을 전망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싱가포르와 두바이입니다. 두 도시 모두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허브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려면 약 60%의 추가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공공주택인 HDB가 전체 주택의 약 80%를 차지하고 정부가 공급을 직접 통제합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든 겁니다. 반면 두바이는 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이 없고 규제가 느슨하고 골든 비자라는 영주권 프로그램까지 부동산 구매와 연계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돈이 빠질 때도 폭발적으로 빠집니다. 같은 글로벌 허브인데 싱가포르 부동산은 2008년에도 2020년에도 두바이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수요 기반의 시장과 투기 기반의 시장, 어느 쪽이 더 건강한지는 위기가 올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두바이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두바이 부동산의 높은 수익률, 세금 혜택, 골든 비자가 홍보됐고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오프플랜에 투자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계약금을 걸었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되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장음을 낼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그레이터 풀 이론 혹은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싸게 사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살 바보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투자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바보에게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제학 개념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두바이 현지 개발사와 중개인은 시장의 리스크를 알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장밋빛 전망만 보여줬습니다. 수익률만 강조하고 리스크는 숨긴 겁니다. 자,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의 앞날은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향방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두바이는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이탈은 가속화되고 공급 과잉과 겹치면서 2008년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물량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대규모 신규 주택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P 글로벌은 급격한 폭락보다는 점진적 약세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외국인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세금이 없고 규제가 느슨하고 수익률이 높은 시장.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곳은 돈이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두바이는 다르다고. 영원히 오를 거라고. 2025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같은 교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신기루는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두바이 부동산이 반등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2008년의 재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두바이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의 함정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베트남, 태국, 일본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실제 수익률과 숨겨진 리스크를 낱낱이 해보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